입양과 연관해서 어떤 시기에 입양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질문이 와서 그냥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짧게 이제 표현을 할게요. 정신분석 차원에서 뭐 이게 그야말로 정신분석 이게 탐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 어느 시기에 형성이 되는가? 한 70~80%는 유년기에 형성이 되고 한 20% 정도는 사춘기에 형성이 되고 또 한 10% 정도는 사춘기 이후 평생에 걸쳐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정도 와요. 그런데 하여튼 대다수의 인간의 어떤 정신 구조나 상태가 유년기에 형성이 돼서 그래서 유년기에 주로 인제 아이를 입양을 하는데 내가 인제 최근에 입양 부모 집단 워크숍을 하면서 이 경험한 바로는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해외 입양하는 분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생활 환경이 많이 나아지고 해 가지고 요새는 국내 입양하는 분들의 인제 숫자가 프로테이지가 더 높아졌고 입양의 가장 좋은 시기는 가능하면은 태어나자마자 이른 시기에 입양을 하는 게 바람직해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보통 많은 아이들이 출산 직후에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 사정 때문에 이제 입양 그 절차를 이제 박스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입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인제 그 만들어져 있는데 태어나서 입양하기 그 중간 시기에 어떤 그 시설 기관에 이렇게 아이가 인제 키워져요. 그런데 그게 인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양육자가 아니라 어떤 의무적으로 이게 여러 아이들을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큰 탈 안 나게 관리하는 그런 분의 손에 우리나라에 인제 옛날같이 인제 고아원이다 이런 건 없어요. 이제 임시적으로 입양을 대기하면서 일정 기간 이렇게 맡아 주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 시기가 될 수 있으면 정신이 태어나자마자 첫 1 년에 꽤 많이 형성이 되고 또 첫 3 년에 꽤 많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3년 이후에 6년 사이에 꽤 많이 형성이 돼서 예 태어나서 만 6년 동안 정신이 형성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평생 동안 자식으로 키우려면은 임시 보육원에 맡겨지는 고 기간이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주로 인제 36 개월 이전에 입양이 이루어지고 또 가능한 한 뭐 생후 불과 1~2달 사이에 인제 입양을 하고 이제 그런 경우인데 입양의 시기는 일단 빠를수록 좋다. 입양이 36 개월 이전에 입양을 하는 거하고 이후에 입양하는 거하고 어떤 그 차이가 있는가?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설명하려면은 프로이드 정신분석 교육원에 현대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에 보면은 그 현대 정신분석 7 가지 학파가 태어나서 만 3 년에 이르기까지 1006 개월 동안의 중요성 또는 첫 1 년의 중요성 또는 첫 3 년의 중요성 그 3 년도 그 중간에 그 18 개월에서 20 개월 사이에 뭐 재접근 위기기 뭐 이런 것의 중요성 또 중간 시기라고 하는 또 이 그 트랜지셔널 스테이지 엄마하고 분리하는 고 어떤 특정 시기의 중요성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생후 몇 개월 때는 어떤 정신이 발달하고 생후 몇 개월에는 어떤 또 정신이 발달하고 이런 거에 대한 세세한 연구를 한 게 현대 정신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 정신분석 7개 학파의 어떤 이론이 내 현대 정신분석 과목에 거기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은 '아 입양은 가능하면은 빨리 하는 게 좋구나.' 이거를 아시게 될 거고 그런데 갓난아기를 데려다 키우는 게 너무 그 직장 일도 하고 이래서 좀 버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언어를 배운 다음에 아이가 좀 말 좀 하고 난 다음에 좀 인상도 좋고 좀 이렇게 또리또리할 때 그때 입양하는 또 그 부모가 있거든요. 또 그럴 때는 이제 소위 오디푸스기 이제 만 3세 이후에 입양을 하는 건데 그것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다 있어서 그것에 대한 세세한 그 답변은 관심 있는 분이 뭐를 더 알고 싶은지에 대한 디테일한 질문을 하면 좀 더 확실하게 안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입양의 시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될 수 있으면 만 6세 이전에 대부분의 입양이 이루어지는데 만 3세 이전 그중에서도 빠를수록 좋다. 그다음에 인제 질문이 왔는데 "자기 분석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정신분석 공부 이건 그 프로이드 선생의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정신분석 책을 읽거나 정신분석 강의를 들을 때 그것이 자기 자신의 정신성의 발달을 이루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그거는 책이나 정신분석 선생한테 들은 이야기를 자기 자신의 삶에 대입을 해 가지고 자기 삶을 자기 분석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분석을 제대로 습득하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이제 프로이드 선생이 강조, 강조 또 강조해요. 그런데 이 자기 분석을 안 하고 '나는 이미 책을 읽어서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자기 분석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인제 자기 분석을 하지 않고 '정신 분석 공부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으면 프로이드 선생의 말이에요. 그런 분은 "정신 분석 포기하라." 그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왜? 이 세상 인생이 짧은데 그렇게 자기 분석 귀찮아서 하지 않고 그냥 정신 분석으로 뭔가 이렇게 마술적 힘을 얻고 싶으면은 차라리 과학책을 읽든가 또는 소설책이나 재미있는 책을 읽어라. 그게 재미있는 책을 읽으면 인생의 즐거움이 이렇게 증대될 것이고 그래 정신 건강에 좋을 것이고 과학책을 읽으면은 자아가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진심으로 "과학책이나 재미있는 책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신 분석은 독특해요. 과학책하고도 약간 특성이 다르고 소설책하고도 특성이 좀 달라요. 이거는 자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촉진시키게 하는 아주 독특한 질감의 지식인 거죠. 지혜고. 그런데 이 자기 분석을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인제 늘 이 과제인 거예요. 자기 분석을 잘하려면은 자기 분석이 인제 간단치 않게 되는데 그 간단치 않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이미 내가 기억도 못하는 시기에 형성된 각 개인마다 고유한 방어 기제에 보호를 받는 동시에 그 방어 기제의 굴레에 딱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미 형성된 그 방어 기제 내에서 내가 이미 늘 사고해 왔던 그 사고의 기존 틀 내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내 과거도 기억해 내고 내 삶에 대해서 해석도 해 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 갖고 늘 내가 했던 대로 생각을 하고 했던 대로 해석하고 했던 대로 기억하고 별로 바뀌는 게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방어 기제가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기제이자 그 사람한테 새로운 관점을 또는 새로운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양가성,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분석은 결코 완벽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무의식을 소화한 만큼 깨달은 만큼 정신이 확장이 되는데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존의 사고 틀로는 자기 무의식을 보는 게 간단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이 큰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혼자서는 득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 득도했다고 세상 사람한테 가 갖고 "나는 몇 살 때 이미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았다." 이 사람은 소위 나르시스틱 캐릭터를 지닌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보고 보고 싶은 대로 나는 이제
이 세상 안에서 난 보고 싶은 대로 별 궁금한 것도 없다. 그냥 자기 굴레에 갇혀서 사는 사람일 뿐이지 그 사람한테 들을 만한 뭐 한두 마디 얘기는 있지만은 뭐 아마 6 개월 정도 들으면 더 이상 들을 게 없을 거예요. 또는 불과 한 좀 심하면 한 서너 시간 같이 대화해 보면 더 이상 새로운 거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 옛날부터 큰 깨달음을 얻는 방법 전통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그 사고의 틀보다 더 큰 틀을 지닌 대상. 내가 알고 있는 그 지혜와 전혀 다른 넓은 지혜를 가진 대상. 그런 대상을 만나야 내가 가진 틀의 한계를 이 대상과 관계 속에서 깨닫고 조금씩 조금씩 확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분석의 틀 자체가 넓어져야 자기 분석이 제대로 되거든요. 그래 인제 뭐 각 종교 단체라든가 뭐 불교라든가 수양 단체라든가 또 학문 단체에도 그래서 앞선 세대의 이 선생과 학생이라고 하는 이 세팅이 있는 거예요. 정신 분석도 그 세팅을 활용을 해요. 무의식을 오랫동안 탐구하고 또 무의식 분석 체험을 몇 년 동안 받으면서 그 분석가의 분석가한테서 자기 기존의 자기 분석 틀의 한계를 몇 번씩 넘어선 그 경험을 한 사람. 아하하. 어떨 때 사람이 여기서 딱 머무르고 싶을 때 저 사람이 이걸 팍 한계를 깨우쳐 가지고 넓혀준 이 넓혀진 경험의 흔적을 이 정신에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또 새로운 세대에 어떤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한테 자기 분석 틀을 넓혀주는 이거를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되는데 보통 정신 분석을 1 년, 2 년, 3년 이렇게 받아요. 그 정신 분석 받는 과정이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그냥 뭐 10번 20번 만나면 그냥 사람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냥.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까? 그거는 가령 일 주일에 인제 2번 만나는 정신 분석 세팅에서 사람 정신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자기 분석 기존의 틀, 자기를 보호하게 만든 방어 틀, 요 방어 틀 요게 장점이자 단점이 여기서 숨겨 있는데 요거를 하나하나씩 경계를 확장시켜 주는 경험이 이렇게 몇 개월, 1 년, 몇 개월, 2 년, 몇 개월, 3년 요렇게 쪼끔씩 정신의 틀을 확장시켜 주는 그 경험이 축적돼 가지고 소위 자기 분석의 틀이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진 만큼 자신의 무의식하고 인제 접촉하게 되고 자신의 무의식과 접촉해서 정신을 틀이 넓어지는 만큼 타인과 접촉할 때 소통도 유연해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지고 그래 자기 분석을 잘하는 방법 자기 분석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나의 자기 분석의 한계를 자각시켜 줄 수 있는 선생 또는 아주 우수하고 좋은 동료를 만나는 거예요. 왜 동료라는 말까지 집어넣냐면은 사람이 "중이 제 머리 못 꺾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가 자기 한계를 보기는 어려운데 정말 진심을 통할 수 있는 그런 동료 뭐 도반 어 이런 대상은 비록 자기 한계에 갇혀 있지만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의 한계를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서로 비춰 주는 거죠. 그럼 서로 발전하는 거예요. 어. 나는 이제 꿈에서 클래스라고 하는 걸 20몇 년 동안 해 왔고 정신분석 클래스를 20몇 년 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그 정신분석 클래스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정말 내면 세계를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비춰주면서 발달하는 사례 그걸 20몇 년 동안 봐 왔어요. 좋은 동료를 만나면 그것도 상당히 큰 힘이 돼요. 뭐 물론 좋은 책을 만나는 것도 되게 행운스러운 인연이죠. 그러나 책과 더불어서 좋은 선생, 좋은 정신분석가
좋은 동료. 이거를 만나는 게 가장 자기 분석을 잘하는 방법이다. 오케이.